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고 120mm, 충청과 남부지방도 곳에 따라 200mm가 넘는 세찬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사태와 시설물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3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49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20명, 국내 발생이 23명입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서 누적 사망자는 302명이 유지됐습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8달 만에 최대 규모인 68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류 등의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13초에 1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한 달 미주 대륙에서만 원주민 7만 명 이상이 확진됐고 2천 명 이상이 숨졌다며 각국의 원주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레바논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발 원인이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기 남부 지역은 복구 작업에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피해가 심각한데요. 농민들은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온갖 채소를 키우던 밭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야속한 비에 무너진 마을 저수지는 농익은 과일부터 가을 수확을 앞둔 벼까지 모두 쓸어갔습니다. 토사와 부러진 나무, 부서진 집기류는 아무리 드러내도 끝이 없습니다. 혹시 다시 물폭탄이 쏟아질까 흙을 퍼다 무너진 제방을 임시로 다시 쌓아보지만 일손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계속 이게 3일째 하는 거 아닙니까? 3일째 하는데 지금 포크링 작업도 능률이 안 나고 지금 걱정이 되죠. 비가 폭우가 오면 이게 더 터질까 봐. 농경지는 어디서부터 손 써야 할지 계산조차 안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부서진 비닐하우스가 많고 벼를 키우던 논들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비닐하우스도 안에는 토사가 가득 들어차서 작물은 다 망가진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1년 농사를 망친 주민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흙 같은 거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수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게 재난 지역을 살포해달라는 거죠. 이천에서만 125만 제곱미터, 축구장 175개 크기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무려 1,900여 동이 침수나 파손 피해를 봤다고 신고됐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최근 폭우로 경기도 곳곳에서 토사가 무너져 7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닌 곳에서 큰 피해가 난 건데요. 그 이유를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일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가 내린 경기도 안성에서 양계장 주인이 숨진 데 이어 다음 날 가평 펜션에서는 일가족 3명이 희생됐습니다. 같은 날 평택 공장에서도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순식간에 쏟아진 토사를 미처 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겁니다. 산이 지금 지반이 약한 상태에서 비가 더 오기 때문에 산사태, 네. 이거는 목숨과 관련되는 그런 재난이거든요. 예.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호우가 집중된 경기도에 산사태 경계 경보가 내려졌지만 사고 지역들은 산사태 취약지로 관리되지 않아 물폭탄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은 임야지대를 대상으로 경사와 균열 정도, 암석 종류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경기도 2천여 곳 등 전국 2만 6천여 곳이 취약지로 등록돼 있는데 이렇게 지정되면 1년에 2번 이상 현지 점검을 하고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무 등을 심는 사방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곳은 이제 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따로 되어 있어서 취약 지역 지정 대상이 그런 거고요. 그 안성 양계장 같은 경우에는 덜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못된 부분인. 흙더미가 무너진 건 같지만 용도 분류에 따라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때 대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산림청, 국토부, 행안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여러 부처가 복합적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이게 다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 대통령 산하로. 현장 조사 강화로 사고 위험 지역을 넓게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산림청은 해마다 5천여 곳을 조사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요즘 같은 장마철에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쭉 미끄러져서 가슴 쓸어내린 적 있으시죠? 타이어가 도로에 고인 물 위로 헛도는 수막 현상 때문인데요.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지 부장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화물차 한 대가 튀어나오더니 도로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이렇게 빗길 미끄럼 사고가 반복되는데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수막 현상입니다. 수막 현상이란 고인물 때문에 타이어가 도로에 닿지 않고 물 위로 미끄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탓에 앞차와 추돌 위험이 커집니다. 빗길 사고 사망률도 평소보다 37.5%나 높습니다. 수막 현상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지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실험해봤습니다. 120도로 크게 굽은 커브길. 도로가 마른 상태에선 바퀴 마찰력 덕분에 속도를 유지해도 무리가 없지만 젖은 노면에선 금세 미끄러져 버립니다. 핸들을 꺾어도 차체가 그냥 확 돌아버리네요. 그렇죠. 이게 급제동 상황은 더 위험합니다.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좀처럼 멈추지 않고 중심을 잃고 차가 크게 도는 스핀 현상까지. 실제 도로에서였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젖은 도로 위에서 차를 몰아볼 텐데요. 지금 도로 위에는 이렇게 5mm 정도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요. 시속 80km 정도로 달리다가 차를 세워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차가 마음처럼 멈춰지지 않았는데요. 평소와 달리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0.5초 정도 제동이 늦게 걸리는 느낌이었고 제동거리도 2배에서 3배 정도 길어졌습니다. 빗길 사고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연히 감속입니다. 수막 현상은 시속 80km 이상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얼마나 고여있든 적정 속도만 지키면 발생할 일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비가 오는 날 운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올렸을 때는 분명히 수막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제한된 속도에 한 20-30% 정도 낮춰서 운전하는 게 가장 좋죠. 또 타이어의 트레드홈이 적절한 깊이를 유지해 물을 빼낼 수 있도록 마모 상태를 관리하고 공기압도 기준보다 다소 높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가 집중 후 피해 지역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경우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피해 지역 새마을 금고를 활용해서 개인 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기준 대출 원리금 상환은 유예할 방침입니다. 지난 6월 경상수지가 8달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68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흑자 규모는 지난해 10월 78억 3천만 달러 이후 8달 만에 최대입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석유류 등의 수출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1년 전보다 감소세가 완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는 191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2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새로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를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젯밤 전 세계로 생중계된 온라인 언팩 행사에서 실제 펜 같은 느낌의 S펜이 적용된 갤럭시 노트 20와 전작보다 더 커진 새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2를 선보였습니다. 또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 갤럭시 워치 3, 갤럭시 탭 S7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컴퓨터 같은 생산성과 게임 콘솔 같은 성능을 갖춘 갤럭시 노트 20가 다른 제품과 함께 풍성한 삶을 즐기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언택은 그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첫 온라인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5G 품질 평가가 남았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SK텔레콤이 가장 빨랐고 끊기지 않는 안정성은 KT가 가장 좋았는데요. 애초 목표치에는 3사가 모두 크게 부족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이동통신사는 LTE보다 최대 20배 빠르다며 5G를 대대적으로 광고했습니다. 5G 흥행 돌풍으로 가입자는 지난해 5월 78만 명에서 1년 만에 687만 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측정했더니 SK텔레콤이 가장 빨랐고 KT, LG U+ 순이었습니다. 국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쓴 LG U+는 SK텔레콤에 크게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의 평균 데이터 전송 속도는 LTE의 4배 수준으로 애초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울적 5G 커버리지는 KT가 가장 좋았고 SK텔레콤, LG U+ 순이었습니다. 반면 지방은 LG U+, KT, SK텔레콤 순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5G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 LTE로 전환되는 수치를 측정한 LTE 전환율은 KT가 가장 낮아 비교적 안정적인 품질을 보였습니다. 단말기가 5G 통신망에 접속을 시도할 때 걸리는 시간은 LG U+가 가장 빨랐고 KT, SK텔레콤 순이었습니다. 3사 모두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속도가 빨랐던 반면 KTX나 SRT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5G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통신사는 이번 상반기 평가 결과를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도 5G 망 투자를 지속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과기부는 이달 중순부터 하반기 5G 품질 평가를 진행해 내년 초 결과를 한 차례 더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대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43명, 누적 환자는 14,49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3명으로 해외 유입 20명보다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1명, 서울 5명 등 수도권에서 16명이 나왔고 부산 3명, 경북 2명, 충남과 전남에서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 발생이 해외 유입을 웃돈 건 지난달 24일 이후 13일 만으로 부산항 선박, 집단 발병이 확인된 교회와 지인 모임, 음식점 등을 통한 추가 확진자 발생 영향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검역 6명을 포함해서 20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없어서 누적 302명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 이틀이 지났을 때 가장 급속하게 증식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사실상 활동을 멈춘다는 사실을 영장류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바이러스가 활동을 멈추면 증상이 없는데도 양성 진단이 나온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일가족 모두가 또다시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이례적인 재확진 판정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상은 없지만 진단검사에서 바이러스는 검출되는 이른바 위양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많은 임상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의 하나로 감염력은 없거나 떨어지는 그 어떤 바이러스에 남아있는 조각들이 리얼타임 RT-PCR의 증폭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좀처럼 예측하기 어려웠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 패턴을 국내 연구진이 원숭이 실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 바이러스는 감염 후 이틀 동안 목과 폐 등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면역 기능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혈관 염증도 유발하는데 감염 3일 후에는 폐혈관을 중심으로 피가 뭉치는 혈전이 발견됐습니다. 전신의 혈관의 혈관 내피에서의 염증이 시작이 돼서 더 확대돼서 염증을 계속 유지하는. 서서히 활동성이 떨어진 바이러스는 감염 일주일 뒤 사실상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분자 진단법, 즉 PCR 검사를 통해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때문에 증상은 없지만 양성 판정을 받는 이른바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영장류 감염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을 확인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입니다. 이번 연구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만큼 실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 결과는 미국 감염병 학회지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13초에 1명 정도가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인디언 등 원주민들이 코로나19로 속속 쓰러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검진받는데 사실상 하루, 결과도 며칠 뒤, 심지어 수주일 뒤에 나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1,000명가량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런 더딘 검진 과정이 검진 회피 경향을 높여서 확산은 물론 사망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인디언 원주민은 당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더 소외돼서 피해가 큽니다. 전체 만여 명 가운데 10%가량이 감염됐고 감염자 중 10%쯤이 숨졌습니다. It wasn't what we wanted to hear, we wanted to come back home, so. 미국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브라질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때 진정세를 보이더니 신규 확진자가 늘어 5만 명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부와 거의 접촉이 없는 아마존 원주민들도 코로나19로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원주민 12,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23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주민 단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터무니없는 수치라며 훨씬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은 대통령 내외가 코로나에 걸리고 전체 강류의 3분의 1이 감염될 정도로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허술합니다. 시민들은 차량 역주행 시위를 통해서 코로나19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당국에 항의했습니다. Acho que é protesto pelo país, né? Estamos mesmo andando.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한 달 사이 미주 대륙에서만 7만 명 이상의 원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도 2,000명을 넘었다며 열악한 환경의 원주민 사회에 대한 각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1,900만 명쯤, 사망자는 71만 명쯤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3초에 1명 정도가 숨지고 있는 셈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이 현지 시간 5일 미국 정부와 코로나19 백신 1억 회 투여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는 등 미국이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7억 회 투여분을 입도 전매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초기 단계 임상시험 중인 백신과 관련해서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미국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백신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갈 예정으로 이번 계약에는
미 정부가 나중에 존슨앤드존슨 백신 2억 개 투여분을 추가로 주문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확보에 쏟아부은 자금은 총 94억 달러, 11조 2천억 원으로 7억 개 투여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내년 초 코로나19 백신 수천만의 분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5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 말까지 백신 생산이 최대 10억 회 분량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덕택에 전 세계가 내년 말까지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승인과 관련해서 정치적 고려사항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해왔으며 주요한 고려사항은 안전성과 효용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백신 1회 투여분에 32에서 37달러, 우리 돈으로 3만 8천 원에서 4만 4천 원가량의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백만 개 정도의 소량 주문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대량 구매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을 매기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CNBC 뉴스 등이 전했습니다. 모더나의 백신 가격은 미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1회 투여분 19달러 50센트보다 비싼 겁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가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레바논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은 대규모 폭발이 발생한 베이루트 항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통째로 건물이 날아가고 무너져 내려 그야말로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폭발 이전과 이후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입니다. 베이루트의 곳곳이 담겨있는 사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현지 방송을 통해 사상자 규모가 5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아운 대통령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를 애도했고 철저한 사고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وكشف ملابسات ما حصل في أسرع وقت ممكن ومحاسبة المسؤولين والمقصرين وإنزال أشد العقوبات بهم. 레바논 정부는 일단 공격보다는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산 디아브 총리는 폭발이 일어난 창고에 대량의 질산 암모늄이 6년간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4년 폭발성이 강한 물질이 안전조치 없이 저장돼 있어 위험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베이루트에 인화성 물질이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정부 고위 관료들은 6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최고 국방위원회는 폭발 참사에 대해 조사한 뒤 닷새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질산 암모늄은 지난 2013년 억류된 동유럽 국가 몰도바 선적 화물선에서 하역된 것이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몰도바 수상교통청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파나마 회사 소유의 화물선 로수수호는 2013년 조지아의 바투미항에서 출항해 모잠비크로 가던 도중 고장 수리차 2013년 11월 베이루트에 입항했다가 현지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선박 소유주와 관련된 상업적 분쟁으로 선박과 화물이 억류되고 선원들은 선박을 떠났으며 이후 2015년 배에 실려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 암모늄이 하역됐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폭발이 공격에 의한 것인지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누구라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폭발을 매우 엄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공격이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철도는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반도를 넘어서 동아시아 철도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정중 국방연구센터장 초대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